강아지가 대소변을 못 가려서 이 영상 저 영상 찾아보고 출장 훈련사도 불러보셨는데 해결이 안 되셨나요? 여러분, 배변 훈련은요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요 훈련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특히 퍼피 시기의 강아지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다만 여러분 중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 상황에 해당이 되신다면 그건 훈련사와 함께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이니 여러분의 반려견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 먼저 해보자고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배변 훈련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유, 원인 분석 먼저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배변 장소에 대한 인지 훈련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강아지한테 화장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변 패드에 배변을 가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이전에 키웠던 강아지는 그냥 가리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정말 행운이 가득한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저희 사람도 어렸을 때 배변 훈련을 하는데요, 사람보다 더 지능이 낮은 강아지가 스스로 배변을 가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상황처럼 장소에 대한 인지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이유 때문에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 반려견이라면 훈련사의 도움 없이도 보호자님들께서 노력하시면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한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배변 훈련을 시도하는 것이 맞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잘 가리던 강아지가 갑자기 실수를 하나요? 만약 배변을 잘 가리던 강아지가 갑자기 실수를 할 때는 두 가지 이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상황처럼 배변 장소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아지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고 있던 개가 갑자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배변 훈련을 시켜서 강아지가 배변 장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사례처럼 만약 입양 후에 강아지에게 배변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강아지 스스로 배변 장소를 잘 찾아가서 대소변을 봐왔던 경우에는요, 그 강아지에게 명확하게 장소가 학습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배변 패드의 위치가 바뀌거나 가구의 위치가 바뀌거나 촉감이 비슷한 발매트나 카페트가 생기는 경우에 강아지가 너무나도 쉽게 다른 곳을 배변 장소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애초에 배변 장소를 보호자가 알려주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 강아지 스스로 정한 거였으니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훈련사의 도움보다는 배변 훈련을 처음부터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장소를 인식시켜주는 훈련을 먼저 진행하시면 나아질 확률이 매우 높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과거의 배변 훈련을 통해서 인지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동안 배변에 대한 간헐적 칭찬과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실수의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훈련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는 강아지가 인지적으로 배변 장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배변을 다른 곳에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배변 장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배변 행위를 하는 원인은 불안함이나 두려움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가정하는데요. 아마 사회성이 부족한 강아지가 이사를 경험하거나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나 보호자의 출근 패턴이 바뀌는 상황과 같은 사건이 최근 있었다면 높은 확률로 심리적 문제에 의한 배변 실수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반려견이요, 여러분의 침대나 현관에 배변 실수를 한다면요, 엄마 나 요즘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주의해서 관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보호자의 관심을 끌거나 보호자에게 혼나는 경험을 하는 등 보호자와의 관계적인 문제에서 대소변 실수가 발생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 반려견이 배변 실수를 하는 이유를 모르시겠다면 꼭 훈련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에게 대소변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내부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하는 거는요, 원인을 알고 보면 혼내서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배변 장소에 대한 인지 훈련이 안 된 강아지, 즉 어디다가 배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강아지를 혼낸다는 거는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이 상황에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혼내다 보면요, 대소변을 보는 행위 자체가 부정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세요. 대소변을 숨어서 싸게 될 거예요. 소변이 마렵지 않도록 음수량이 줄어들기도 할 거고요. 대변이 마렵지 않도록 식욕까지도 줄어드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대소변을 먹어서 숨겨버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식분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반려견이 대소변에 눈치를 보고 식분증이 함께 있다면 이런 상황을 꼭 한번 의심해봐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였죠?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배변 실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케이스의 반려견을 혼내는 거는요, 보호자에게 나 요즘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반려견을 혼내는 것과 같잖아요. 힘들다고 보호자에게 용기 내서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엄마는 나를 혼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강아지는 무기력에 빠지거나 오히려 난폭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내용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변 실수를 했다고 실수한 자리에 코를 갖다 대고 혼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혼내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뿐이에요. 내 반려견이 어떤 원인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지 분석 먼저 하시고요.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변 장소를 인지시키는 배변 훈련은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싸도록 유도하고 칭찬해주는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 기본 원칙에 다양한 요령만 있을 뿐이에요. 울타리를 사용해서 공간을 제한하거나 반대로 집안 곳곳에 패드를 넉넉히 깔아두거나 밥을 먹고 난 후에 화장실에 데려가서 기다리는 등 다양한 요령을 통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배변을 성공시키고 칭찬해주는 방법,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10번 중에 9번을 실수하고 1번 성공했다면요, 그 1번을 칭찬해 주시고 나머지 9번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10번 중에 2번을 원하는 장소에서 성공을 하게 되고요, 2번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점점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갑자기 마법처럼 뿅 하고 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인내심을 가지셔야만 해요. 혹시라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배변 패드에 소변을 묻혀두거나 다른 강아지의 소변을 얻어와서 묻혀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개들도요, 본능적으로 깨끗한 곳에서 대소변을 보고 싶지 지저분한 곳에서 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소변 한 방울이라도 묻어 있다면 꼭 새 거로 바꿔주세요. 저는요, 행동교정만 벌써 15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아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정을 봐왔고 더 나은 해결을 위해서 아동심리치료학과라는 곳에서 가족치료를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행동심리에서 강아지들의 행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때려서 가르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개를 때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치료에서 심리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기술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술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과거하고 달리 한 아이를 상담할 때는 그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분석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상담할 때 그 반려견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참석하게 합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애견학교 바니버니는 위탁훈련, 1:1 센터, 개인 레슨, 가정 방문 훈련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